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외모를 질투해서 막말하던 신우를 대성통곡하게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된 새댁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시부모님 좋은 분들이고 남편과는 죽이 잘 맞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가 좀 저를 머리 아프게 해왔어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니 저도 신우에게 독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신우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지만 앞으로 신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저도 강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심하게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별명으로 남자, 흑인 이런 것들이었어요.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잘 뛰어놀고 머리를 뒤로 묶은 데다가 얼굴이 길어서 말, 오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꼬질꼬질했던 것은 맞아요. 초등학교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앉으면 짝꿍이 되는 방식이 정말 싫었습니다. 제 옆에 앉는 남자아이는 없었거든요.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남자아이와 주먹다짐도 원치 않게 여러 번 했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외모가 많이 변했습니다.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보면 저에게 성형했냐 묻더라고요. 20살 때 속쌍 커플이 겉으로 나오면서 쌍꺼풀이 진하게 나타났고 화장, 헤어스타일 때문에 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SNS에 셀카를 올리면 초등학생 때 얼굴만 알던 친구들은 제가 포토샵 떡칠을 했거나 성괴라고 하며 안 입고 온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모를 더 꾸미려고 노력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 놀림받는 외모에서 커서는 대접받는 외모로 바뀐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친구로 지내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에게 학교에 차려입고 다닌다, 화장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온다는 말도 많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들었던 질투를 신우에게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말은 들었었고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들락거리면서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였죠. 결혼하고 시댁에 가거나 했을 때 신우는 점점 잔소리가 늘더군요. 저는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나름 코디를 해서 입고 다니는데 신우는 저에게 시댁에 오면서 뭘 그렇게 차려입고 오냐고 비꼬듯이 말하더군요. 비웃는 표정으로요. 트레이닝복 차림에 민낯으로 시댁에 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가 차려입고 화장도 어느 정도 하고 시댁에 가더라도 할 일은 다 하는데 말이죠. 신우는 쌩얼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쌩얼로 다녀도 남자들이 많이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는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저에게 항상 성형한 것 아니냐고 대놓고 물어보곤 했어요. 20살이 되면서 진해진 쌍꺼풀도 그렇지만 제가 친가 쪽 콧대를 닮아 콧대가 엄청 높거든요. 코 때문에 성형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나중에는 그냥 성형한 거 맞다고 대답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아버님이 저 때문에 집이 환해진다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신우는 꼭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데 언니 다 화장빨이라고 남자들 화장빨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형해서 저만큼 예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제가 무슨 심하게 성형한 것처럼 말하곤 했어요. 시댁에서 처음 자던 날 화장 다 지우고 자려고 하는데 신우는 제 쌩얼을 보고도 난리더군요. 화장 지우고 나니까 정말 화장빨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다고 도대체 왜 자기가 난리인지 시댁에서 자기 전에 팩하는 저를 보며 귀찮지도 않냐고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동성 친구들과 관계도 좋았거든요. 남자는 이성이다 보니 편하게 친구로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랑 사귀고 나서 남편이 저처럼 남자에게 연락 안 오는 여자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괜히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연락하는 남자들에게 저도 모르게 철벽을 쳤나 봐요. 신우는 제가 남자 관계도 되게 복잡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남편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었거든요. 신우의 반응은 안 들려요 였습니다. 2주 전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일이 터졌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남편도 신우에게 여러 번 뭐라 했는데도 신우는 저에게 계속 비꼬는 말, 질투하는 말을 하니 저도 모르게 독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신우는 저에게 옷차림부터 화장까지 열심히 지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사무실에 속눈썹 연장받고 온 다른 여직원 욕하고 다니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거의 매장당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꼭 보면 관리 못하는 애들이 누가 꾸미고 다니는 것 가지고 난리치더라고 했죠. 아가씨는 나만 보면 그러던데 혹시 외모에 자격지심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했더니 또 성형 어쩌고 하면서 저를 비꼬더라고요. 아가씨가 하도 성형 얘기를 해서 귀찮아서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나는 성형 하나도 안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눈이랑 코를 했다는데 뭔가 안 어울리게 돼서 인상이 세 보인다고 좀 비싼 데서 하지 그랬냐고 비아냥거려 주었습니다. 신우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짓는데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나 대학 때도 내가 꾸미는 거 좋아해서 질투하고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내가 걔네들보다 여자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하는데도 질투를 하더라고. 아가씨처럼 노력은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나 보이면 질투나 하고 있는 여자들 정말 한심해 보인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나 받던 질투를 아가씨에게 받으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 했고 나는 시댁 식구들도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아가씨는 아닌가 보다고 앞으로 나도 아가씨에게 대우받는 만큼만 아가씨를 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딱딱한 말투로 말을 하니 신우는 많이 놀랐나 봐요.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는 얼굴도 별로인데 마음까지 그렇게 못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울음소리로 자기 엄마 부르는 아이 같은 느낌? 휴, 정말 이런 유치한 마인드를 가진 애한테 그동안 시달리며 참아온 것을 생각하니 정말 짜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신우가 저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보셨으니까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시부모님이 아가씨를 혼을 내더라도 저한테 못된 소리 못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지켜보려고요. 신우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마다 저도 시원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동료들 중에서도 신우 같은 사람 가끔 보는데 그냥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기고 멀리 했거든요. 근데 신우는 가족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웃으며 넘기기에는 점점 도가 지나쳐서 그냥 눈눈이 하려고요. 제가 그래도 되는 거겠죠? 이번 사연은 여자가 무조건 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예비신부와 함께 강요하던 예비신부의 부모님 앞에서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 얼마 전에 파혼을 했습니다. 경제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파혼을 하게 된 이유였어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좀 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시기로 했고 여자친구 집에서는 혼수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희처럼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군요. 여자친구도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여자친구와 여러 가지 소소한 의견차가 있었지만 다른 얘기들은 모두 생략하고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달 수입이 700 조금 넘습니다. 여자친구는 250 조금 넘는 정도이고요.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혼 후 돈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자친구는 자기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는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줄 것이냐 물었더니 여자친구는 5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통비는 따로 줄 것이고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날 때 드는 비용도 따로 주겠다고 선심을 쓰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전에 둘이 합의를 봤던 것이 시댁과 처가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아니고 먼저 결혼한 형을 봐도 부모님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는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고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뭔가를 해드리는 것도 모두 공평하게 하자고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돈 관리에 대한 얘기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친의 의견을 듣고 저는 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돈 관리는 내가 하거나
각자 관리를 하자고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기는 주변에서 남자가 돈 관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들 여자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돈 관리를 하면 여자친구가 버는 돈의 한도 내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쓰고 생활비 카드는 따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터넷에서 보면 남자들은 돈 있으면 허튼 짓을 한다고 무조건 자기가 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생활비를 각출하고 양가에 하는 것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죠. 결혼 전에 싸우다가 헤어지든 합의점을 찾든 마음속에 앙금이 없는 상태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간 연락이 없길래 충분히 고민해보라고 저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 부모님이 저를 보자고 했다 말하더군요. 무슨 일로 보자 하시는 거냐 물었더니 가보면 안다고 하는데 좀 미심쩍었지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나서 돈 관리에 대해서 말을 꺼내시더군요. 예전부터 남자가 돈 벌고 여자는 살림만 하던 시절에도 돈 관리는 여자가 했다고 하시더니 저희도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돈 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더군다나 여자친구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를 하는데 돈 관리 못 맡길 것이 뭐가 있냐고 하셨어요. 며칠간 저도 생각한 것이 있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결혼하면 부부가 되고 아이도 태어날 텐데 돈 관리를 누가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서로 돈 관리를 하겠다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저는 그럼 각자 돈 관리를 하자고 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는 자기가 돈 관리를 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라 했고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며칠 만에 전화 와서 여자친구는 자기 집에 가자 하더니 지금 부모님까지 나서서 여자친구에게 돈 관리를 맡기라고 저에게 강요를 하고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돈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고 부모님까지 나서서 함께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고 저는 그냥 여기서 결혼 접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집살이도 문제지만 요즘은 처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들도 꽤 있는데 불을 보듯 뻔한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님까지 나서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네 그거밖에 안 되나? 이거였어요. 웃음이 나더군요. 예, 저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네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와 결혼할 마음 전혀 없어서 여기서 헤어질 것이니 저보다 더 좋은 남자와 결혼시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잠시 후에 톡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럼 너는? 이렇게 답장했더니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타협이란 없는 너, 딸 편을 들어 나를 꺾어보려던 너희 부모님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모든 마음이 식어버렸으니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5년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가끔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이런 행동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솔직히 돈 관리를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제가 여자친구보다 더 알뜰한 편이에요. 여자친구가 고집을 부려도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나서니 정말 자신 없더라고요. 제가 여자친구 말대로 남자로서 쪼잔한 건가요?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생신에 전화 안 했다고 난리치던 시부모님을 참교육하고 연 끊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이고 3살짜리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신랑과 둘이서 육아하며 직장 다니는 것이 꽤나 힘드네요.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신랑도 저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쉬는 날이었고 달력을 보고 아차하는 순간이 오후 1시였는데 그때 마침 시아버지께서 신랑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셨더군요. 오늘 너희 엄마 생신인데 전화 한 통 없니?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우리도 자식들에게 올인하는 것을 그만하련다.
앞으로 전화 연락 일체하지 말거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순간 놀라서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받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제 카톡으로 전화할 것 없다.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말거라. 라고 또 왔네요. 알고 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생신을 잊은 저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지는 의문이에요. 저희 결혼할 때 돈 6천 지원해 주시겠다고 상견례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언급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신랑과 제가 결혼 전까지 모은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살림 꾸려 살고 있어요. 아이는 돈을 좀 더 모은 후에 좀 천천히 가지려고 했는데 낳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다 봐주신다고 해서 낳았더니 말 바꾸고 모른 채 하셨습니다. 시댁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아이가 어리기도 해서 예전보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많게는 대여섯 번 안부 전화와 영상통화 걸어드리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아이 사진, 동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도 빠듯한 와중에 늦둥이 막내 도련님 용돈도 주었고요. 이렇게 해도 늘 부족하다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못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식이니 도련님에게 용돈을 주어도 도련님은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면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되지 연락도 안 하시면서 원하는 때에 연락이 없다고 뭐라 하시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때 저에게 신랑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화가 풀리던지 하면 연락하시겠지 했거든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화로 마음 풀어드렸습니다. 그때 신랑 말을 들을 걸 그랬네요.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저는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톡으로 일찍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읽으셨는데 며칠간 연락이 없으시더군요.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서 욕먹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저도 마음이 확 식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대우받은 것들도 생각나고 그렇게 나름 노력했는데 한 번 실수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너무 억울했어요. 신랑도 시부모님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나중에 연락 올 것이라고 하고 저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뒤에 시아버지 전화가 오더군요. 저에게 연락을 안 했다고 뭐라 하시길래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했더니 언성을 높이시면서 당장 퇴근하고 신랑과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신랑과 연락해서 신랑도 반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퇴근하고 가려면 아이 데리고 가야 하고 아이 잘 시간이 지날 것 같았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문 열어주시는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가 앉자마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남으로서 부모의 생일을 잊을 수가 있냐 하시더군요. 신랑이 처음으로 아버님께 말대꾸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남 대접받은 것은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우리 둘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신우와 시동생 있어도 일 안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한 것이 많은데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한 적 있으시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계시다가 얘가 결혼하더니 아주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말씀만 안 하셨더라면 제가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서운해서 신랑이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랑 달래가면서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 신경 거슬리지 않게 했다. 아이가 어린데도 음식 재료 사다가 음식 해드리고 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다. 도련님 용돈 주면 솔직히 어머님도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도련님도 의뢰 당연하다는 듯이 돈 받고 고맙다는 소리 안 한다 등등. 그동안 저도 쌓인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셔놓고 다시 오라고 하시길래 오늘 여기 와서 다시는 연락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해도 욕먹을 바에는 그냥 안 하고 욕먹으면 몸과 마음이 둘 다 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시더군요. 그렇겠죠. 무슨 모진 소리를 해도 내내 하면서 거의 매일 전화드리고 아이와 영상통화 시켜드리고 했으니까요. 신랑이 저에게 가자고 하면서 시부모님께 저희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실 테니 앞으로 안 찾아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한참 나더라고요.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내가 그 고생을 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요.
사연들 보면 신랑이 시댁 편이라서 더 힘들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신랑이 제 편이라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전화가 2번 왔는데 안 받았어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는 톡으로 얼른 너희 아버지께 빌고 용서받아라 이러시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에게 용서받지 못하실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고요. 시어머니는 바로 신랑에게 전화해서 제가 보낸 카톡을 고자질하셨대요. 신랑은 시어머니께 이제서야 제가 자기 뜻을 따르는 것 같아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며느리 이간까지 붙이시려는 시어머니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 있고 이젠 마음 편히 우리 셋만 생각하며 살려고요.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것만도 녹록치 않은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부모님 감정 상태에 끌려다니는 짓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를 우습게 생각하니 아가씨와 도련님도 저희를 우습게 아는 것 같은 느낌도 정말 싫고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 생각은 안 해주고 아들만 아끼시던 시부모님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고 사는 중에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독서를 해드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맞벌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일도 제가 다 하고 독방 육아로 힘들어하다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난리치고 시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고 빌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시댁과 연 끊고 가사와 육아 등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살만했어요. 잘못한 것은 남편이었지만 시댁과 연을 끊은 이유는 남편이 집안일과 아이들 육아에 무심하도록 시부모님이 남편을 부추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한 지가 7년이 다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다시 왕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정말 싫습니다. 앞으로도 시댁에 발걸음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시어머니 전화를 3번 받았는데 사과는 전혀 없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냐? 친손주가 걔들 뿐인데 이젠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만 하시더군요.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찾아뵐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가끔 시댁에 찾아뵙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만류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더 바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퇴근 후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꼭 재워야 다음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피곤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꼭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퇴근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나서 거의 바로 재워야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했어요. 아들들이다 보니 제가 엄마이기는 하지만 과격하게 몸으로 놀아주었죠. 혼자서 둘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둘째는 시어머니께 맡겨두고 첫째만 데리고 실내 놀이터나 공원, 놀이터 등을 데리고 다니곤 했습니다. 남편은 주중에 술자리를 많이 가졌고 주말에는 꼼짝도 않고 쉬고 싶어 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오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주중에 힘들게 일하는 남편 좀 쉬게 하지. 그렇게 끌고 다니고 싶냐고요? 그럼 저는요. 저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으셨나 봐요. 남편이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 저는 가끔 둘째를 시댁에 맡겨두고 첫째만 데리고 나가서 이것저것 체험도 시켜주고 놀아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둘째를 봐주기 힘드셨는지 애 데리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하더군요. 둘째도 어느 정도 커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제가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 모두 데리고 실내 놀이터를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남편은 그냥 앉아있거나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발로 뛰어다니며 아이들과 놀아주었고요. 보통 부모라면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들이 더 좋아하면 더 놀아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주중에 날씨가 좋을 때는 아이들 저녁 먹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자고 하면 짜증스런 표정과 말투로 바뀌는 남편에게 짜증나서 그냥 혼자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와 동생에게 같이 활동적으로 놀아주셨거든요. 딸들이지만 우리 자매에게 그물낚시 알려주시고, 모닥불 피우는 법도 알려주시고, 어디 놀러 가면 아빠가 신나게 뛰어다니며 몸으로 저희와 놀아주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기분 좋아지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되더군요. 자라면서도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 보면 여기서는 우리 뭐 했고, 여기서는 뭐 하고 놀았고, 이런 설명을 부모님에게 들으며 자랐던 것이 정서적으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도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자라길 바랬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런 것을 설명해줘도 자기가 쉬는 것이 우선인 남편에게 실망도 컸습니다. 게다가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라도 가서 남편 힘들게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잔소리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네요. 가사 일도 제가 다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까지 제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점점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여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더군요. 일이 터진 것은 저희가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을 때였어요. 보통 부모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의 신난 표정이 보고 싶어서 같이 놀이동산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면 걸어 다녀야 해서 힘들 것을 걱정하더군요. 유모차를 가져가야 한다. 유모차를 어디다 싣냐. 이러면서 볼멘소리만 하길래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놀이동산 간다는 것을 또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전화로 일하느라 힘든 남편 굳이 그런 데를 끌고 나가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남편과 그날 이혼할 각오로 대판 싸웠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일하고 와서 힘든데 꼭 그렇게 자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줘야 하는 것이냐고 따지더군요. 가사 일도 내가 다 하고 아이들도 내가 다 놀아주고 나는 돈도 벌어와야 하는 것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살 거면 내 일거리라도 줄이게 이혼하자 말했어요. 나도 일하면서 당신에게 양육비 받아가며 아이들 내가 혼자 데리고 살면 당신 빨래 밥 안 해줘도 되는 것만으로도 내 일거리가 많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없어도 그만인 아빠에게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나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에 그렇게 무심해놓고 나중에 가장 체면이 안 선다느니 하면서 아이들이 외면한다고 서운한 척하면 그땐 정말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며칠 생각을 해봤는지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고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은 아이들과 계속 잘 놀아주었고 빨래와 청소는 남편 담당이 되었어요. 놀이동산에 다녀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별 생각 없이 시댁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귀엽고 힘든 남편 끌고 놀이동산을 다녀왔냐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 할 말 다 했어요. 남편이 맞벌이를 하면서 자기 혼자만 힘든 줄 알고 나 혼자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하며 힘들어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유가 어머님의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었다고요. 내 아이가 아빠를 돈 벌어오는 아저씨로 생각할 것이 뻔하다면 저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 똑바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앞으로 집안일도 아이들 돌보는 일도 잘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다 필요 없다고 하며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와서 함께 집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달라진 것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래와 청소는 남편이 했고 거의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장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점점 익숙해져서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 뒤로 시댁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5년 가까이 저 혼자만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 아들 행여라도 힘들까봐 손주들도 눈에 안 보이던 분들이니 저는 정말 다시는 뵙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제가 시댁에 안 가는 것을 이해해 주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잘못하고 살아서 네가 그렇게 마음이 다친 것이니 풀리면 풀리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이 시부모님과 연락을 하거나 시댁에 혼자 가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 적은 없었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3번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시부모를 모른 채 하고 사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돈도 벌고 집안일 혼자 다 하고 아이들까지 혼자 다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부모님에게는 이래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이 귀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고 일은 혼자 다 해야 한다고 강요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다시는 뵙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통화에서도 같은 말만 반복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잘못을 인정할 뿐이 아니에요. 잘못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에게도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도 내 마음은 안 풀릴 것 같다고요. 사실 세월도 많이 흘렸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제가 안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자포자기하듯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마 이렇게 해놓고 사과한 것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갈까봐 남편에게 말은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고집스러운 분이시고 증거를 눈앞에 가져다 놓아드려도 굽히지 않는 분이라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히 억지로 관계를 풀어나가려다가 다시 예전처럼 힘들게 사느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갔다고 자기 딸과 비교질하던 고모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친정어머님도 시원하셨을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2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쁘게 살다가 임신으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와 사촌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비교질하던 고모에게 속 시원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성격이 모난 사람들에게도 좋게 대하는 성격이라 고모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그냥저냥 좋게 지냈어요. 고모네랑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고모 큰딸이 저와 동갑인데 생일은 제가 빨라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이름 부르고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고모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자기 딸을 대놓고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딸은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말을 항상 했었는데 대학은 제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도 고모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고모 딸은 저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고 자랑을 엄청 했었죠.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고모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분의 집이 무슨 재벌집인 것처럼 고모는 얘기했지만 그냥 평범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집에서 쉬면서 판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고모가 저 결혼할 때 했던 말들과 유사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돈 없는 남자 최악이고 홀어머니도 안 되는데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될 분 좋은 분이고 남편도 그렇다고 말했더니 고모는 엄청 비웃더군요. 결혼을 하려면 자기 딸처럼 돈 많고 집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혼할 때 남자가 집 해오고 돈 더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불쌍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홀시어머니인 경우에 물론 확률상으로는 아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질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 후에도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말하는 고모에게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며느님 하시면서 아껴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뭐 바라지도 않고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찾아뵐 때마다 차비하라고 5만 원씩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고모는 궁상 맞다고 혀를 차더라고요. 금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식 내외를 아껴주는 어머님의 넓은 마음에 대해 얘기한 것인데 고모는 5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다고 쿵상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전화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하시고 추우니까 오지 말라 하시는 분이세요. 남편과 저 부유하지는 않아도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고 결혼할 때 간소하게 커플링만 했지만 명품 가방 척척 사고 시댁에서 뭐 받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에 비해 내가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부러움도 잠깐 들고 말았어요. 저는 그냥 지금 저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고모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틈만 나면 표현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임신 중인 저에게 고모는 아이 태어나면 아이한테 남들만큼 못해주는 것이 엄마는 한이 맺힌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남들 다 쓰는 비싼 유모차 없다고, 비싼 메이크업 못 입힌다고, 비싼 학원 여러 곳에 보내지 못한다고, 아이가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고모에게 말했더니 또 비웃는 듯한 말투로 애 낳아보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자꾸 고모의 말을 들으니 제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터놓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남편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에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촌 동생, 즉 고모 딸이 이혼 위기라고 하더군요. 제부가 결혼 전에 자기네 집이 엄청 부자라고 했는데 그게 다 허세였고, 허세가 심한 만큼 돈도 잘 써서 매일 빚에 쪼들려 살았다고 합니다. 사촌동생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분이라고 하더군요. 사촌동생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다가 얼마 전에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고모에게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계속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일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번 설에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동생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계실 시어머니 때문에 발이 안 떨어지는데 시어머니가 얼른 가라고 성화셔서 친정에 일찍 가게 되었어요. 친정에 가서 점심 먹을 때가 되니 저희 집에 고모가 오더라고요. 고모는 명절에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모는 본인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사는 것 같아요. 고모부는 본가에 가시고 고모는 친정이라고 저희 집에 왔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고모가 저희에게 차는 언제 살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차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사고 있었는데 주변 선배들이나 언니들이 차 안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아이 태어나면 그때는 꼭 필요하니 그때 사면 된다고요. 그런데 고모는 저희가 차가 없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때도 안쓰럽다는 듯이 말하면서 차는 언제 살 것이냐 묻는 것이었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꼭 그렇게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고모에게 사촌동생은 친정에 안 오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화제를 돌린 것인데 고모는 성질을 내면서 말하더군요. 사촌동생 시댁은 명절 때면 손님이 하도 많이 오는 집이라 친정에 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돈 많은 집이 며느리 부려먹으며 손님 치른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죠. 허세나 부리는 집에서 시집살이나 시키고 남편은 와이프 얼굴에 손이나 대는데 동생이 너무 가엾다고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이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고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고모가 예전부터 엄마랑 작은 엄마들에게 못되게 굴고 욕심만 많더니 걔도 고모 닮아서 허세 부리고 욕심 부리다가 허세만 잔뜩 있는 집에 시집 간 것이니 이게 다 고모 잘못이 아니겠냐고 했어요. 고모가 갑자기 제 말버릇 좀 보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에게 고모가 하던 짓을 다 보고 자랐고 나랑 사촌동생 비교질하는 고모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계속 고모에게 할 말 다 했어요. 고모는 시댁도 모른 채 하는 못된 며느리이고 딸도 잘못 키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나는 시집 잘 가서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고 살고 있고 오늘도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친정에 와 있다고요. 고모가 밥 먹다 말고 가더군요. 저 인사도 안 했어요. 고모 가고 나서 엄마가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고모가 저희 집에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앞으로는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고모 말대로라면 돈이 곧 성공이고 성공 못한 남자와 결혼한 저는 가여운 것이라는데 진짜 가여운 것은 엄마를 잘못 둔 사촌동생이라는 얘기를 고모에게 계속 해주려고요.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의 재산을 넘보던 친정과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친정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이고 아이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아기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네요. 남편과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합니다. 거의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반찬도 해드리고 시부모님 말벗도 해드리고 옵니다. 이런 일상이 저는 행복해요.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고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예요. 부모 형제를 배신하냐고 저를 나쁜 년이라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했지만 어떻게 키우긴요. 남동생과 차별로 키웠고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 생각하셨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것은 괜찮지만 내 남편과 시댁의 돈까지 같이 쓰자는 생각을 가진 엄마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 혼자만 살려고 그러냐고 못된 딸이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엄마 얘기만 들은 이모들은 이미 저를 부모 형제 저버린 못된 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27살에 만났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1년 다니고 휴학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집안 사정과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했고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복학은 꿈도 못 꾸고 있었죠.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무서웠어요. 1학년 2학기 등록금도 제가 일하며 모두 갚았습니다. 미대라서 등록금도 비쌌지만 여러 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월급의 반을 엄마에게 입금했습니다. 생활비, 제 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 명목으로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엄마 저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엄마에게 입금한 돈을 제외한 돈으로 교통비, 점심값, 휴대폰비, 적금 등을 했습니다. 빠듯해서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해도 돈이 있어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친구들은 저희 집 사정을 알아서 돈 걱정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사주고 싶지 매번 얻어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0대 후반이 되니 친구들이 결혼을 하더군요. 엄마도 은근히 저에게 결혼 안 하냐고 했고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말을 하면 엄마는 아는 분들의 아들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아주 잘나서 남편 될 사람이 저를 돈 주고 데려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직원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무직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제가 남자를 피했으니까요. 몇 안 되기는 하지만 소중한 친구 몇 명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연애를 하니 바빠져서 저도 참 많이 외로웠어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잠이나 자고 그냥 쉬고 있었는데 엄마는 꽃다운 나이에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었죠. 근데 데이트하면 그 비용은? 이런 생각부터 들고 남친이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 비용은? 이런 생각이 더해지니 많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도 자꾸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기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결혼, 연애 같은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물론 데이트 비용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남편이 자꾸 데이트 신청을 해서 만났어요. 남편이 너무 좋기도 했고 답답하기만 한 일상이 해방되는 것 같아서 남편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하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보통 프로포즈를 받으면 감동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예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나와 이렇게 멋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냥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남편 말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좀 어렵게 시작하면 어떻냐고 우리 둘이 같이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이 제 상황을 미리 말씀드렸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자라온 환경 같은 것은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 놀랄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댁은 엄청 부자였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시부모님 모두 워낙 검소하시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검소한 사람들이라 잘 몰랐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신데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는 분들이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있는 채를 하지 않아 저는 결혼하고 조금씩 시댁의 경제력을 알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지나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 이사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죠. 형님의 친정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셨다고 들었고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집은 형님네서 해준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집도 저희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언뜻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풍족하게 자랐지만 본인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주고 나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돈이 없다, 생활비와 네 보험료 내주느라 너무 힘들었다 등등 앓는 소리를 시작하더니 한 달에 고정적인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엄마도 일을 하다 말다 하고 동생도 마찬가지이니 어려운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옷도 가끔 사주고 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시집 가더니 부모 형제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냐면서 저를 참 많이 괴롭혔는데 남편은 제가 버는 돈은 제 돈이니 친정에 좀 드리지 그러냐고 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저는 저희 엄마를 알거든요.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바랄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편과 맞벌이를 해서 둘이 살아도 적금 어느 정도 넣고 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서 의료보험료도 엄청 많이 내고 1년에 2번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 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시부모님이 내주셨다고 해요. 버는 돈은 결혼 자금으로 모으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이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 너희 재산에 대한 세금은 이제 알아서 내고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에게 집까지 해주셨으니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정말 크죠. 저희는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쉬는 날 시댁에 가서 남편과 함께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와요. 남들 보기에는 제가 팔려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모르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 해드리고 집안일 해드리고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이 오늘 일당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용돈을 주세요. 일당이라고 하기에는 큰 돈입니다. 저희가 용돈을 오히려 드려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주시냐고 여쭤보면 일당을 줘야 제가 시댁에 또 와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도 평생 못 갚을 것이니 이런 용돈 주지 마시라고 해도 아버님은 내가 우리 며느리 자주 보고 싶어서 주는 것이니까 받으라고 하시는데 안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인사드리고 시댁에서 나올 때는 아버님이 꼭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잘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주책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남편 명의로 된 지방에 있는 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빌라를 짓겠다고 팔라고 했다며 조건이 괜찮으니 팔겠으면 팔라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상가 건물이라도 사서 월세를 받겠으면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어렵게만 살던 저에게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월세, 건물주, TV에서만 보던 얘기였거든요. 남편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버님이 투자 가치로는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겠으면 하라고 남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잘 모르니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아버님도 알아볼 테니 이젠 너희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하기도 하고 너희도 상가 건물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이모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수였나 봐요. 이모가 엄마에게 얘기를 했고 엄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군요.
남동생이 결혼하면 엄마와 함께 살도록 집 하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고요. 남편도 있는데 엄마는 건물을 사게 되면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하라고 남편을 압박하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엄마에게 그날 엄청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시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엄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엄마는 그게 남편 재산이지 왜 시부모님 재산이냐고 하면서 부부인데 공동명의도 못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세까지 시부모님이 내셨고 결혼 전까지 세금도 시부모님이 내셨는데 이게 무슨 남편 재산이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에 왈가왈부할 거면 다시는 안 보고 살 것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키우긴요? 남동생과 차별로 키웠고 내가 결혼 전까지 월급의 반을 엄마한테 주다가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너무 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는 사돈 재산도 나눠 쓰자고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딸년이 어떻게 엄마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뭐라 생각해도 좋다고. 앞으로는 엄마 전화 안 받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모가 좀 이따 전화가 와서 엄마에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이모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았어요. 결혼 전에 내가 번 돈의 반을 엄마에게 주었던 것도 저는 남편과 시댁에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만큼 모은 돈 없이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시부모님 재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엄마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대놓고 나눠 쓰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호인이시고 내가 아무리 시댁에 잘한다고 해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두면 저도 엄마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시부모님도 언젠가는 저와 엄마에게 화가 나실 테니까요. 조건 없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때문에 신경 쓰시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돈에게 좀 나눠주면 어때서 이렇게 벌써부터 난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있는 사돈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고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이번 사연은 친정부모님의 돈에 눈독 들이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하고 지금은 편안하게 산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편 욕, 시댁 욕하는 것이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은 알지만 읽으시는 분들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글을 보냅니다. 신혼 때 결혼 생활이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원하게 터뜨려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뭘 어떻게 터뜨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민 참 많았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고요.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 되었어요. 아이는 5살 된 아들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봉이 높은 편이라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결혼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따지게 만들더군요. 결혼할 때 남편은 용돈 몇십만 원으로 사는 남자들 불쌍해 보인다고 각자 번 돈 각자 쓰자고 해서 공과금과 생활비는 분담하고 각자의 집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것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적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넣는 적금 통장 하나 만들었고요. 신혼 때 저희는 주말에 집에 있기보다는 나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처지고 더 피곤한 것 같고 해서 싫더라고요. 둘만의 데이트도 하고 양가 부모님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오곤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데이트 비용이나 양가 부모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비싼 것은 제가 내라 하고 남편은 비교적 싼 경우에 계산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 제가 아무리 무뎌도 느끼게 된 것이죠. 제가 살 때는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자기가 낼 차례에는 저렴한 곳으로 가자는 남편, 참 쪼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각자 관리한다는 것은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남편이 말을 했더군요.
그에 대해서 시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와 식사하러 가실 때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차례냐고 물으시고 제 차례라고 하면 소고기 주문하시고 남편 차례라고 하면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주문하시더군요.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혼할 것이 아니라면 부부가 각자 버는 돈은 어차피 나중에 공동의 재산이 되는 것인데 꼭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참 유치했어요. 남편이 밥값을 계산하고 카페에 가게 되면 밥값을 뽑으려고 한다 할까? 자기도 배부르면서 디저트를 무리하게 시키더군요. 내 돈 세이브 되면 내 돈 세이브 되면 나중에는 그 돈이 우리의 돈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질 못했나 봐요. 한 번은 남편이 밥을 살 차례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자 했더니 정색하면서 자기는 술과 담배도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비싼 것을 사지 못한다고요. 제가 돈을 더 버는 것에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남편은 본인 회사 여자 상사에 대해 그렇게 욕을 하더군요. 혹시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 보이면 기분 나쁘냐고 물어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버는 돈이 자기가 버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남편 입장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싫겠어요? 결혼 비용도 반반하자고 남편이 먼저 말을 했거든요. 제 연봉 오픈하지 않았을 때 꺼낸 얘긴데 미리 오픈했더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첫 결혼기념일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아침을 거하게 차려놓았더군요. 감동이었죠. 근데 이 거지가 자기가 이렇게 아침밥 차려줬는데 뭐 없냐고 묻더니 자기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됐고, 내년에는 내가 이런 상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던 것을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도 알고 있어요. 방 두 개, 주방 겸 거실 하나 있는 10평 좀 넘는 집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케이스예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는 친구에게 빈대붙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잘한 것에 비하면 어렵지 않게 자랐는데 뭐 그리 빈대처럼 구는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나한테는 비싼 거 사게 하고 자기는 싼 거 사려고 하니 한두 번도 아니고 기분 나쁘고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자기는 참 뭐 바랄 때 당당하네? 하고 말했더니 자기는 어릴 때 가난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내가 더 가난했는데? 했더니 개인차가 있다고 하길래 하긴 거지근성은 타고나는 거니까 이랬다가 신랑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데 계속 놀려주었어요. 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제 통장을 보더니 이거 가지고 자기 엄마 가게 차려주면 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각자 관리하는데 왜 이러냐고 하고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는데 그리고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에서 살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했더니 장난으로 해본 소린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 하더군요. 자기는 평소에 하도 거지근성 내비추면서도 당당한 사람인데 무슨 해본 소리냐고 진심이겠지 했더니 얼굴서부터 목까지 빨개지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통장 얘기를 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전에는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은 신세한탄, 저보고 어쩌란 것인지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게 하나 차려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이런 얘기만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사돈은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이 남겠네? 설마 했지만 이러시는 걸로 봐서는 제 통장의 돈과 우리 부모님 도움으로 가게 하나 차려달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림없는 소리죠. 우리 부모님이 사돈 가게 차려주려고 돈 벌었나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니 시댁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암튼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제 통장 얘기를 한 신랑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사촌 시동생이 남편 부잣집으로 장가 가서 부럽다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시동생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이 저희 만나서 바라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식대를 낼 차례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일부러 반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이 낼 차례인데 비싼 것을 시키면 남편 어쩔 줄 몰라 하고, 나중에 남편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네가 낼 차례라고 하지 않았니? 하시면 제가 헷갈렸나 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낼 차례에 너무 비싼 것을 시키면 좀 싼 거 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쪼잔하다고 하셨어요. 쪼잔한 것으로 치자면 남편만한 사람 없다고 했죠. 시부모님께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질투하면서 나와 친정에 바라는 것은 엄청 많다고, 어쩔 때는 이런 거지근성을 어디서 배웠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신데 남편은 참 별종인 것 같다고 했죠. 남자가 이렇게 쪼잔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바라는 말씀을 잘 안 하시게 되었어요. 세월이 좀 지나니까 남편도 쪼잔하게 굴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거나 하는 것도 사라졌고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에게 계속 쪼잔하다, 거지근성이다, 이런 말들을 장난 비슷하게 계속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어머님이 또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가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한테 가게 차려달라는 말씀이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러시면서 은근 기대하는 표정이시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셔서 남편과 저는 친정에 갚아야 할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처가에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져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이라고 했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는 가게 차리는 것이 어림없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바라시는 것이냐? 대놓고 물어봤죠. 시부모님은 그럴 리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봐서 그랬나 보다고, 설마 하니 어머님이 우리 친정부모님 돈을 노리는 거지근성을 가진 분은 아닐까 하고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남편이 쪼잔하고 거지근성을 가끔 보이는 것은 남편이 별종이라 그런 것이었다고 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거지근성을 숨기더군요. 제가 계속 놀리듯이 말하니까 자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죠. 얼마 전에 제가 남편이 과거에 빈대 붙으려고 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놀렸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는 어리지 않았냐고. 이젠 그런 거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 버는 돈 제가 관리합니다. 남편은 저한테 용돈 받아 쓰고요. 시부모님도 이제는 저에게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하는 말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지근성 어쩌고 할 거 뻔하니까요. 남편이 계속 바뀌지 않고 거지근성 드러내면서 당당했다면 결혼 생활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남편과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겠죠. 지금은 평범한 일상에 불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하고 최단 시간 만에 시모에게 독서를 날리고 연을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마 저는 최단 시간 만에 시댁과 연을 끊은 기록 보유자일 것 같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댁에 갔다가 1시간 넘게 시어머니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어요. 눈물이 나려 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시어머니 술이 확 깨도록 만들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 끊었어요. 예전에 판이나 미즈넷에서 사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친구들은 그게 뭐가 재밌냐고 뭐라 했지만 저는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배우는 것도 많아 출퇴근 시간에 판과 미즈넷, 아고라 등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미즈넷이 없어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그 비슷한 사연들을 유튜브에서 읽어주는 채널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남자분인데도 여자들의 사연을 공감하면서 읽어주는 느낌이 좋아 일신사를 꼭 보고 있습니다. 일신사 채널 컨셉이 사이다인 것 같은데 제 이야기도 사이다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보내요.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고 2년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입니다. 친정은 서울이고요.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그렇고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반주로 맥주를 몇 잔 마셨는데 술이 들어가니 말이 많아진다는 정도로만 느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다음 날 둘 다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친정은 신혼집과 가까워서 퇴근 후에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시댁 가서 사가지고 온 선물이 있었지만 저희 엄마는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홍삼 세트를 주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마당에서 시부모님이 웃으며 맞아주시더라고요. 시골이라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아버님이 밥 주셔서 시댁의 마당에 털을 잡은 고양이와 놀기도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마당 탁자에서 식사를 했어요. 가족들 모두 함께 음식을 마당으로 나르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고 어머님은 반주를 하셨어요. 몇 잔 드시더니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독자라서 귀한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사를 온다 해서 상상한 것이 있다고 하시더니 처음 봤을 때 엄마 눈엔 네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밥을 먹다 말고 멍하게 있는데 시어머니는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 우리 아들을 복이 이거밖에 안 되니 너를 만났겠지.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없다. 엄마 눈에는 부족하다. 우리 아들이 독자라 귀한 아들이고 내가 귀하게 키웠다. 우리 며느리 될 애는 이러이러한 정도는 돼야 한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말씀을 1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있으니 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악착같이 참았습니다. 화장실에 잠시 있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 인사 온 며느리를 그렇게 인신공격하는 동안 남편은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아버님은 말릴 생각도 없으시네, 어머님한테 꽉 잡혀 사시나 하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한 말에 네가 기분 나빴을 거라고 하던데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하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미 마음에 담겨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인데 모르셨냐고 했죠. 어머니가 이딴 식으로 막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아버님과 남편이 1시간 넘게 말리지 않는 것을 보면 집안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늘 웃으면서 듣고만 있던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놀라셨겠죠. 술을 드셔서 좀 흐트러진 표정이었던 시어머니 눈이 말똥말똥해지더군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시골 무식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하라고 저를 그렇게 귀하게 키우신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엄마가 저에게 들려보낸 홍삼 세트 들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비 아깝지도 않았어요. 이런 때 질러버리고 택시 타려고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친정에 전부 말씀드리고 결혼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친정으로 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끝이라고 당장 돌아가라고 남편에게 난리를 쳤는데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며칠 지냈어요.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제가 원한다면 자기 부모님과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며 빌고 빌어서 다시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연 끊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도 시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는 증거를 은근히 보여주며 제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시어머니에게 더 독서를 해줄 걸 이러고 후회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지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요. 이번 사연은 친정에 자주 가지 말라고 화를 내시던 시부모님에게 할 말 다 하고 친정아버지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고 친정아빠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는 임시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 끊은 상태고요.
본인들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수시로 오고 아무 때나 오라 하면 저희가 가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싫을 때도 있었지만 싫은 티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그런데 홀로 계시는 친정아빠를 자주 찾아뵙지 말라고 계속 화를 내시니 참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도 언성 높여 따질 것 따지고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판에 묻기도 많이 했습니다. 친정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시부모님 때문에요. 이유를 제대로 말씀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냥 친정에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고만 하세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진짜로 그래야 하는 것인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친정은 바로 옆 단지에 있고 시댁은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친정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계세요. 혼자 사시고 계신 아빠 때문에 아무래도 친정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딱히 지병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가 못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안 하시는데 연금을 받아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세요. 혼자 사시면서 연금은 많이 받으시니 손주들 용돈을 많이 주십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예고 없이 자주 오시고 자주 부르시는 편이었어요. 이건 전혀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어려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제가 결혼하면서 혼자 살고 계시는 아빠가 신경 쓰여서 일주일에 두세 번 친정에 다녀왔거든요. 식사도 차려드리고 반찬도 해놓고 왔습니다. 친정에 가는 날에는 집안일 싹 다 해놓고 가는 것이었고요. 퇴근길에 신랑이 친정으로 와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신랑 회식이 있는 날은 저도 늦게까지 있다가 신랑과 함께 집에 오기도 했어요. 집에서 아기랑 둘이 있는 것도 싫고 아빠랑 같이 있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시부모님은 늘 이걸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다.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는 거 아니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남자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 여자라고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신랑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막상 신랑은 저보고 친정에 더 자주 가라고 했어요. 아기랑 둘이 집에 있으면 뭐 하냐고 친정 가서 아빠 적적하시지 않게 해주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뭐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면서 뭐 사가고 뭐 해다 드리고 가서 돈도 드리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셨어요. 신랑이 번 돈을 저희 아빠에게 쓰지 말라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정에 자주 가면 저희 아빠도 저를 계속 그리워할 것이라며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빠에게 정떼고 아빠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제가 없으면 전화로 또 친정에 가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제가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화만 내시고 말도 안 통하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가 집안일이나 시댁에 소홀한 것도 아니고 친정에 자주 가는 것만큼 저도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친정에 가서 있으면 아빠가 덜 외롭고 식사도 더 잘 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자주 부르시는데 저희는 항상 고분고분 오라 할 때마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면서 매번 화를 내시니 처음에는 내내 하다가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김장, 생신, 용돈, 명절, 차비 등 시부모님께는 이런 것을 챙겨드려도 친정에는 이런 것을 거의 챙기지도 않았어요. 생신과 명절에 어느 정도 했어요. 시부모님께 아빠가 적적해 하시고 집에서 아이랑 둘만 있으면 심심하기도 해서 친정에 가곤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만. 그리고 넌 남편이 그렇게 돈 버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만 그렇게 챙기고 다니냐고 하시더군요. 친정아빠에게 반찬이나 해드리는 정도인데 갈 때마다 아빠가 아이 용돈을 주셔서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말씀도 시부모님께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계속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혼자 사시는 친정아빠 챙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저에게 고지식하다고 하더군요. 고집이 세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고지식? 시부모님이 고지식한 것 아닌가요? 저는 앞으로 친정아빠를 더 챙길 것이라고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저희 집에 거의 안 오시니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오시려거든 전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일 있는 것 아니면 저희 오라는 말씀도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아들 며느리 그렇게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하는 것 아니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말했어요. 같이 나갈 거냐고요. 신랑이 우물쭈물 하더군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신랑 출근하고 시부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제가 한 말이 너무 괘씸해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가라 하셨으니 나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전화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에게 이혼하자면 해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친정으로 와서 저희 아빠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시부모님께 집 처분하고 싶은 대로 처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전화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걸 일을 키운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 일을 큰일인 것처럼 저를 괴롭힌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신랑과 함께 친정아빠 잘 모시고 살 것이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몇 번 시부모님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봤지만 같은 얘기만 반복되었어요. 그냥 친정아빠 모시고 살려고 해요. 신랑도 이게 우리도 마음 편하고 아이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신랑도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희 아빠가 좌불안석이셨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세요. 전에는 항상 힘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저희와 함께 살아서 그런지 좀 활기가 생기셨어요. 집 받고 친정아빠도 못 보고 사느니 집 포기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랑도 제가 마음 편하게 있어야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시댁 위주로 살아왔는데 진짜 손길이 필요한 쪽은 친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느라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친정아빠에게 효도나 하며 살려고요. 신랑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시부모님을 뵙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연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차별해놓고 바라는 것은 많길래 친가 친척들 앞에서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쓰니님 어머님도 시원해 하신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사연만 듣고 가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친가와 어느 정도 잘 사는 외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종교활동으로 봉사를 하다가 만났답니다. 아빠는 가난한 집의 장남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빠는 친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답니다. 학력이 낮아서 직장에서 박봉으로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외가의 도움으로 차를 가지고 집이 생기고 근래에 와서야 사업 수완이 좀 생겨서 숨통이 트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가는 그야말로 지병이 있는 할아버지와 툭하면 몸이 아픈 할머니, 특히 할머니는 별다른 병명이 없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진료비를 몇십만 원씩 자식들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두 분의 병원비는 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 형제들이 부담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크고 나서 보니 아빠는 항상 능력 없는 부모를 대신해 온갖 집안일을 다 했고 장남이라 온 식구를 먹여 살려 다른 동생들이 고등학교라도 나오게 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할머니는 아빠와 작은아빠를 불렀고 저희 가족은 매주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친가에서 한나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가에 있는 시간 동안 엄마는 밥을 두 번 차렸죠. 설거지, 커피, 다과상, 집 청소까지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할머니 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물론 아빠도 엄마를 많이 도왔습니다. 당시에 미혼인 막내 삼촌과 고모가 같이 살았는데 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에 있는 시간 동안 저와 동생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TV라도 보면 얌전히 있을 수 있는데 TV가 있는 방은 삼촌이 늘 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고 거실에 있는 TV에서는 늘 진품명품과 전국 노래자랑만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멍하게 있어야만 했죠. 어떤 방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안 되었어요. 삼촌과 고모가 화를 냈기 때문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놀면 뛴다고 혼났고 매번 그렇게 혼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한 것은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밖에 없어서 저랑 동생이 그나마 먹을 만한 계란을 먹으려 하면 눈치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먹을 것으로 받은 서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번은 두부조림이 그나마 먹을 만해서 먹었더니 삼촌이랑 고모 먹을 것까지 다 먹는다고 눈치를 주더군요. 엄마가 불고기를 하면 불고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으로 거의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는 전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자는 삼촌이 먹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친가가 싫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촌끼리 저희는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종 사촌들에 비해 차별을 받았어요. 두부조림, 불고기 등의 메인 반찬은 저와 동생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지만 둘째 고모의 자식들은 마음껏 먹어도 뭐라 안 하시더군요. 고종 사촌들과 먹을 것으로도 차별받았지만 세뱃돈으로도 차별을 받았어요. 저희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세뱃돈으로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없는 집이라 금액을 적게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고종 사촌들과 금액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나 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외가가 이민을 간 나라로 가서 외가의 도움을 받아 유학 생활을 했어요. 제가 외국으로 간 이후에도 엄마나 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친가는 여전했습니다. 일요일에 저희 가족이 친가에 갔더니 장롱 안에서 꽃감이 발견되었대요. 개미가 우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우리 가족 몰래 장롱에 숨겨놓고는 깜빡한 것이죠. 꽃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식구 주기 싫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도 무사히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현지 한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인사차 들렀을 때도 참 어이없었습니다. 친가와는 몇 년 동안 교류도 없었어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유학 중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면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기대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차별을 하고 혼내기만 했던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친가에 뭔가를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외가의 돈으로 친가에 해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싫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려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는 싫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친가 사람들에게 남편을 인사시키기 위해 한 식당에 갔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엄마가 계산했어요. 쥐뿔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면서 제 남편에게 좋은 집에 장가드는 거라고 얼마나 열변을 토하던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요. 대대로 양반 집안이고 조상 중에 좌의정이 있었고 어쩌고 하시더니 좋은 집안과 결혼한다면서 제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던 할아버지 때문에 그때 아주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돈은 없더라도 정신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어야죠. 순하기만 한 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하다가 며칠 뒤에 직장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 댁에 친가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에구 나는 언제 땡땡이 덕을 보나 비행기는 언제 타보나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제가 그랬어요. 차별이란 차별은 있는 대로 다 했으면서 제 덕을 보겠다고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집안 좋고 대기업 다니는 손녀 사위 드린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미워한 손녀 덕 볼 생각 말고 할머니가 예뻐한 아들, 딸, 손주들 덕이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외가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차별받은 기억밖에 없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번 돈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막내 고모와 막내 삼촌은 벙친 표정으로 눈만 껌뻑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내 고모에게 그랬어요. 고모랑 삼촌은 우리 엄마 아빠 덕을 보고 자랐으니까 갚아야 할 게 많겠네. 내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 잘 못 챙기니까 대신 좀 챙겨줘. 설마 부모보다 더 은혜가 깊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은망덕하지는 않을 거지? 이랬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산 것, 내가 차별당한 것들에 대한 울분이 말 몇 마디로 풀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울분만 쌓이게 만든 당사자인 할머니가 어떻게 제 덕을 보자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엄마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넘어 할머니에게 싫은 말도 할 수 있고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살가움을 많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라도 바라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외가 쪽만 챙기고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묻더군요. 너 할머니한테 덕볼 생각 말라고 했다면서? 이러시길래 그렇다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는 엄마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했더니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잘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기댈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빠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엄마는 절대 모실 생각 없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대요. 친가에 가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랑 제 동생이 하도 차별받고 자라서 엄마도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동안 본인들이 집안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혜택 다 받고 돈도 어느 정도 버는 막내 삼촌이나 고모들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받는 것밖에 모르는 막내 삼촌이 모시긴 누굴 모시겠어요? 고모들은 아들들이 모셔야 한다는 원론을 들이대고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 불공정한 처사를 하시더니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네요. 언젠가부터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요. 자상한 말투로 제 안부를 물으시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적지 못한 말도 정말 많지만 속풀이는 된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오빠와 차별해서 키워놓고 오빠에게 다 퍼주고 쓰니님에게만 바라는 친정엄마와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시원하게 잘 끊으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들 읽다 보면 대단한 시댁 참 많네요. 저는 시댁과는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게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제가 친정과 연 끊고 사는 것을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시부모님은 저를 딱히 위로해 주시거나 한 적은 없지만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남편은 제 상황을 마음 아파했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속 시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괜히 마음 아파할 것 없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친정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차별로 키운 딸이에요. 어려서부터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대학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엄마가 많이 심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6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로에게 살가운 남매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싸워본 기억도 없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남매들보다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오빠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구박만 받고 자란 건 아니지만 엄마는 대놓고 오빠만 좋아했죠. 뭐든 오빠에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사춘기 때는 똑같은 자식을 차별하는 엄마가 미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예쁜 짓 하는 자식이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오빠는 엄마에게 살갑게 구는 자식이고 저는 애교도 없고 예쁜 짓 하는 딸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빠는 엄마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더 예쁜 짓을 하는 살가운 자식이 된 것이고 저는 무심하게 대하니 무뚝뚝한 자식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2년제를 나왔고 어디든 취직을 하자 했어요. 그때 취직한 회사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빨리 취직해서 월급을 가져오라는 말을 볼 때마다 했어요. 친구 딸이 실업계 나와서 은행에 취직했는데 매달 얼마씩 가져다 준다. 너는 언제 일해서 엄마한테 돈 가져올 거냐? 누구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번 돈을 자기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더라. 너도 알바한 돈을 엄마에게 왜 안 주냐? 취직하면 결혼 전까지는 월급의 반을 줘야 한다. 결혼 후에도 엄마 용돈 많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얼굴만 보면 하더라고요. 취직을 하고 엄마에게 제 월급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반을 달라고 했지만요. 웃긴 것은 오빠는 직장 생활한 지가 꽤 되었을 때인데도 엄마가 돈 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 나한테만 돈을 달라 하냐고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오빠는 결혼 비용 모아야 하니까 그런 거라더군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라서 오빠가 결혼할 때 딱히 해줄 것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럼 저는 뭔지. 그러더니 오빠 결혼하면 집을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집이니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집에 돈 더 가져오라고 하면서 오빠에게는 그렇게 해준다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장난식으로 나는 뭐 해줄 거야 하니까 너는 네가 돈 벌어서 시집 가야 한다고 너 줄 돈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요즘 돈 많은 집은 그냥 몸만 오라고 하는 데도 많다고 하더니 친구 딸은 병원장 아들과 결혼했는데 모아둔 돈 없어서 결혼 늦게 하고 싶다 하는 걸 모셔갔다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도 시집살이 전혀 없이 산다고 그런 집 찾아서 시집 가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돈 많은 집에 시집 가서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제가 버는 돈은 엄마에게 가져오라는 얘기. 오빠는 저보다 2년 늦게 결혼했어요. 다행이죠. 오빠가 먼저 결혼을 했다면 저는 나와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 했을 것이고 자취하다 보면 모은 돈이 더 적었을 거예요. 오빠는 자기가 결혼해도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솔직히 새언니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그런데 신우가 얹혀 산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새언니가 사연글 작성하게 만들기는 싫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모은 돈 주고 시집 가라고요. 모은 돈도 얼마 없고 내 결혼 비용도 모자라다 했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부잣집으로 시집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범한 남편과 결혼한다고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까 봐서 조마조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새언니를 많이 살펴주었어요. 저한테는 매정한 엄마였지만 오빠한테는 끔찍한 엄마였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새언니에게는 잘하고 오히려 새언니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새언니의 속마음을 정확히는 몰라도 저와 얘기할 때는 별다른 불만 없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틈만 나면 전화로 돈 없다. 결혼하더니 왜 돈을 안 주냐 했습니다. 엄마 친구를 만나고 온 날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친구 딸은 어디서 일하고 얼마를 받는데 걔네 엄마는 놀고 먹으면서 딸이 가져온 돈으로 생활한다더라 이러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 친구들은 왜 그렇게 딸만 낳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 딸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 키우는데 힘들진 않은지 돈 많이 들 텐데 뭐 이런 걱정해주는 말은 엄마에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사는 중에도 엄마는 그저 돈 달라는 말만 하셨어요.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하도 지겨워서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는 나 결혼할 때 해준 것은 하나 없고 오빠한테만 해줬더라도 나한테 돈돈거리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엄마한테 큰 것은 아니라도 뭐라도 해주고 그랬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것도 해주기가 무섭다고요. 저는 엄마에게 작은 거 뭐라도 해주면 요구가 커질까봐 무서웠나 봐요. 3개월 전쯤에 엄마가 또 돈돈거려서 이제 그런 얘기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한테 다 해줬고 나는 결혼 전까지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었으니 그걸로 자식돌이 다 했다고 생각한다 했죠. 엄마는 오빠한테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2년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닌 지 좀 오래됐다고 해도 내가 받는 월급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고. 엄마에게 줄 돈도 없지만 주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하더군요. 나도 엄마 전화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됐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랑 통화 안 하니까 마음 편하고 좋네요. 나중에 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아빠한테만 몰래 용돈 주고 몰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엄마랑 통화를 하지 않고 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가 미워서 아이에게 상처를 준 시어머니를 바닥에 나뒹굴게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에게 막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며 시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는데도 화가 안 풀리네요. 남편도 완전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연 끊자고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아들이 집에 와서 한참을 말없이 우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왜 우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가 한참 후에 아이의 대답에
저희 부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10년 차이고 원래 아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이 없이 살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살던 중 임신이 되었고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운명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우리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와 남편은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가 순해서 별로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순해서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저와 남편은 둘째를 낳을까 하는 대화가 오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저희는 아이 없이 살기로 했던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맞벌이이고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시어머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돌봐주셨고요. 아이 하원시켜서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시어머니가 아이를 대여섯 시간 주 5일 돌봐주시는데, 일반 시터에게 주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부모님 용돈 겸 해서요. 그런데 며칠 전 퇴근해서 아이와 집에 왔는데 아이가 울더군요. 왜 우냐고 계속 물어봐도 훌쩍거리며 대답을 안 하길래 남편과 함께 아이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래주었더니 아이가 자기는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냐고 묻더군요. 머리가 멍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머니가 그랬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엄마는 자기를 안 사랑하냐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남편이 욱해서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소리 지르며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뭐라 하더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사실 아니냐고, 아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했다네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 싫어합니다. 저도 시어머니 싫어하고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이 없이 살 것이라고 하면 좋아할 시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도 계속 저를 싫어하셨어요. 아이 안 낳는다고 저에게 심한 말을 하던 신우와 참다 못해 한바탕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더 싫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우와 있었던 일을 말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적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시어머니가 이럴 수는 없지 않나요? 미운 며느리 상처 주려고 손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할머니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 일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을까 지금도 걱정입니다. 잘못은 시어머니가 했지만 저 때문인 것 같아 저는 엄마 자격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등의 죄책감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요. 한참 동안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울음이 터지려고 하는데 꾹 참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니 아이도 진정이 되기는 했어요. 친정에 전화를 해서 친정엄마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 오시기 전에 아이는 잠들었고 친정엄마에게 아이 보살펴 달라 말씀드리고 남편과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그런 말을 아이에게 왜 하냐고요? 시어머니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아이도 알 건 알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우리가 아이 안 가지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신 사실을 안 이후부터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아이 안 낳으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 얘기를 아이에게 한 이유는 뭐냐고 했더니 아이도 알 건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신랑이 언성을 높이면서 왜 그걸 아이가 알아야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사실이니까 이러셨습니다.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알 건 아셔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을 하더군요. 쌍욕이 중간중간 멈출 때마다 웃으면서 어머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칠 듯이 다가오더군요. 아버님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어서 말렸더니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소리 지르면서 울다가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도 사실을 알아야 해서 얘기한 것뿐이고 아이는 어머니가 한 말이 평생 마음속에 남을지도 모른다고요. 손주에게 그런 마음속 상처를 주는 할머니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니 앞으로 우리 볼 생각은 마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어머니가 나에게 달려들기 전에 내가 달려들 것 같으니까 큰일 당하기 싫으면 나와 안 마주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는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제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남편은 다른 생각 말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친정엄마에게 한참 동안 자초지종을 얘기해주고 남편이 엄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자는 아이를 보며 저 혼자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너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은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는 아이에게 또 말했어요.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싫어도 시어머니가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싫어하는 며느리 상처 주고 싶어서 아이에게 상처 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빨리 돌아가셨으면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신의 나쁜 기분을 풀고자 아이를 이용한 시어머니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약속을 어기고 결혼식을 종교 결혼식으로 만든 시댁 식구들을 참교육하고 편안하게 산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30대 후반 아이 하나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연을 보면 종교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이나 파혼을 했다는 분들의 글이 자주 눈에 띄네요. 저한테만 유독 눈에 띄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교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어요. 신랑은 자기와 결혼하면 본인은 물론 시댁 식구들 어느 누구도 종교 강요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 믿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남자들 결혼 전에 말은 그렇게 해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고들 했거든요. 그때는 누구 말도 안 들릴 때였던 것 같아요. 신랑이 너무 좋아서 신랑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도 시부모님과 살가운 대화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댁에는 친정에 하는 만큼 딱 그 정도 도리만 하고 삽니다. 신랑은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신우와는 결혼하고 한번 난리를 친 이후로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언젠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신랑과 결혼하기로 하고 종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시댁의 어느 누구도 종교 강요는 없을 것이라고 신랑은 저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했는데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신랑이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종교에 대한 얘기는 안 꺼내더라고요. 결혼식도 일반 결혼식으로 했습니다. 친정은 무교예요. 근데 결혼식 도중에 결혼을 업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례없는 결혼식을 했는데요. 양가 어머님들이 축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축사를 하셨는데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 함께 올라가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찬송가도 불렀고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이랑 뭐가 다른가요? 신랑을 비롯해 시댁은 저와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것이었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왜 자기들 종교 행사로 만드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정신없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내내 신랑과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낸 것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과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기하다 보면 시부모님에게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그냥 단답형 대답 정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것을 꾹 참고 시어머니를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지금까지도 결혼식 때문에 저에게 미안해합니다. 만약 신랑이 결혼 후에 자기 엄마 쉴드 쳐주는 말을 하고 그랬다면 아마 지금까지 신랑과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 엄마 실드로 시작하고 다음은 시댁과 합심해서 저에게 종교 강요를 했을 테니까요. 신랑은 모태신앙인 사람이지만 자기 종교를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혼 때 시부모님께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내 결혼식을 망쳐놓은 분들에게 살갑게 굴거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국제전화로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엄청 난리를 쳤습니다. 축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싶으면 양가 어머니 축사 시간에 어머니 혼자 단상에 올라가서 축복 기도를 하면 되지 왜 교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혼식을 교회 결혼식처럼 만들었냐고요. 이제 우리가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겠냐고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신랑에게 같이 화를 내셨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불편한 관계를 풀어나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부모님과 대화로 풀고 어쩌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종교 강요가 시작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신우가 난리였어요. 신랑이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신랑에게 전화해서 제가 시부모님에게 살갑게 굴지 않고 대답도 단답형으로 하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계속 뭐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벼르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신우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해 두었고, 신우를 통해서 시부모님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해주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한동안 부모님과 누나에게 시달리고 저한테도 쩔쩔매며 살았으니까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인가? 신우가 자기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신우 집에 도착해서 보니 시부모님도 와 계시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확 느껴졌습니다. 신우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교회 분들과 기도한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안 좋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를 비롯해 우리 집까지 무시한 것이라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저희 앞날에 축복을 내려주려고 한 것인데 왜 나쁘게만 생각하냐 따지더군요. 신랑이 나서서 결혼 전에 분명 양가 어머니들이 간단히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엄마 때문에 교회 결혼식처럼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냐 대신 말해 주었어요. 교회 결혼식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그럼 형님 결혼식에 심해부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형님한테는 미리 말도 안 해주고 갑자기 스님이 나타나 목탁 두드리며 연불 외고 있으면 기분이 어땠겠냐고 물었어요. 신우가 참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제 말은 그게 아닌데 뜬금없이 저에게 올케네 집은 불교 집안도 아니잖아 이러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른을 무시하는 것인데 자기 엄마만 잘못한 것이냐고 묻더군요. 맞다고 시어머니만 잘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어머니도 간단한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가까지 불렀으니 시어머니 혼자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어겼으니 아들과 며느리를 우습게 생각한 것이고 며느리 집안까지 우습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시부모님과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 며느리 도리는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그래도 30년 넘게 교회를 다닌 분이란 것을 모르고 결혼한 것 아니지 않냐고 화를 내듯이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부모님이 너희 결혼할 때 돈 못 보태줘서 어른 대접을 안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못 보태줘도 어른이고 내 남편 키워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 키웠지 저 키운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우리 집이 무교인 것을 모르고 결혼시켰냐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들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교인 사람들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어떤 종교도 믿을 생각 없고 강요당하기도 싫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내 쪽 하객들은 다들 그런 분들인데 시어머니가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그렇게 망쳐놓았으니 아들을 망신을 줘도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는 것이냐고 했어요. 신랑도 이건 자기도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랑은 결혼식 전에 자기가 엄마에게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래도 계속 형님은 어머님만 잘못했냐? 너는 잘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원인 제공은 시어머니가 했고 나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가 사죄를 해도 모자른데 우리를 불러서 너희도 잘한 거 없다 하는 걸 보면 형님은 상식도 없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신랑이나 나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랑은 누나 있으면 시댁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신랑이 신우에게 정신없이 쏘아붙였더니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못 하셨겠죠? 그 뒤로 신우는 본 적이 없어요.
시댁에 꼭 가야 할 일 아니면 가지 않았고, 용건이 있을 때만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댁과 별 마찰은 없었어요. 신랑이 교회를 가기는 하는데 귀찮다고 안 가는 날도 많아요. 결혼식에 시어머니가 벌인 일 때문에 속상하기도 많이 속상했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한 번 난리가 나고 그 뒤로는 종교 때문에 제가 괴로워할 일이 없었으니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 편하게 살라고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 좋네요. 자신만의 논리, 사상, 철학, 종교 등은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데 시댁 식구들은 참 독선적인 사람들인가 봅니다.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이네요.